트래픽이 적은 회사들 같은 경우 회원 수도 적습니다. 마케팅 수신동이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라이즈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입니다. 오늘은 트래픽이 낮은 사이트에서 CRM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월 방문자 수, 즉 MAU가 10만 명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RM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CRM이 왜 지금 필요한지, 현재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런 환경에서 트래픽이 낮은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CRM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캠페인을 갖춰야 되며 또 왜 CRM이 결국에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보통 트래픽이 낮은 회사들이 상품 수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품 수가 적을 때, 즉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바로 몇 개의 상품만 보게 되면 금방 끝나는 사이트의 활동성을 갖추고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R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RM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관심 상품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추정하여 그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으로 제작된 소재를 메시지로 보내는 것 혹은 온사이트 배너로 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의 행동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고객의 관심과 어디까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GA나 페이스북 픽셀처럼 스크립트를 심게 되면 고객이 어떤 상품을 받고 어느 채널로 유입이 되었으며 어느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어느 영역을 클릭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객을 식별하는 아이디는 브라우저 쿠키 아이디라는 걸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이 접근한 브라우저에 해당 사이트로 접근했을 경우 그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퍼스트 파티 쿠키로 발급을 하게 되고요.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고객의 행동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다가 이 고객의 행동을 가지고 결국에는 메시지를 쏘려면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이메일 주소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했을 때 고객은 회원 아이디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그 회원 아이디 정보를 브라우저 쿠키 아이디와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연결을 한 걸 기준으로 이 브라우저 쿠키 아이디는 이 회원 아이디에 대한 활동이며 이 회원 아이디는 실제로 전화번호가 뭐다라는 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걸 기준으로 고객의 추정된 행동들, 이 고객은 장바구니까지 담고 이탈을 했는데 실제 A라는 상품에 관심이 많았어 라고 하면 매핑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쏘는 거죠. 고객님, 장바구니에 현재 상품 A를 담고 이탈하셨네요.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메시지가 나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CRM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CRM은 왜 지금 필요할까요? 왜 지금일까요? 저희가 그동안은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도 마케팅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요 변화는 서드파티 쿠키와의 이별입니다. 무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11년부터 2021년 정도에는 주로 앱 마케팅 시장, 즉 네이티브 앱을 사용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들이 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구글 크롬에서조차 서드파티 쿠키 수집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서드파티 쿠키가 막히게 되면 이 고객에 대해서 어느 페이지,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사이트로 이동됐는지를 추적을 통해서 기존의 크리테오나 다른 형태의 리타게팅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고요. 결국 CRM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앞서 앱마케팅 시장이 서드파티 쿠키 제한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냐? 크게 네 가지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앱에서 고객님의 활동 데이터를 저희는 수집하고자 합니다 라고 허락을 받아야만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 실제 고객이 그래 내 데이터 너가 수집해 라고 허용해주는 동의해주는 비율이 10% 미만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페이스북이나 기타 다른 SNS 광고의 효과가 예전만큼 높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광고주들이 거기에 광고비를 많이 태우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SNS 회사의 광고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된 광고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 대부분 구글 검색 광고나 애플 앱스토어의 키워드 광고로 대부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에 구글 크롬에서 서드파티 쿠키를 제한을 하게 되면 아마도 앱마케팅 시장이 받았던 영향처럼 유사한 영향을 받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서드파티 쿠키로 리타게팅 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그 페이스북이나 뭐 GDN이나 이런 거에도 노출하자라는 게 불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세그먼트 단위로 노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고객은 원피스 관심 그룹일 거야, 이 고객은 리빙용품 관심 그룹일 거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추정된 걸로 타겟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대비 클릭률이나 로아스 같은 성과가 높게 나올 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광고비는 자연스럽게 앱마케팅 시장처럼 구글, 네이버, 카카오 같은 SA 광고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고비를 쓰려고 달려들 수 있고요. 입찰가나 실제 입찰자도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앱마케팅 시장은 어떤 대비를 했을까요? 현재 대비 흐름을 보게 되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세부적인 타겟팅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다 보니 첫 번째로는 브랜딩 마케팅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어떤 소재를 어떤 식으로 보여줬을 때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서 장기간의 고객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저희 내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같은 타겟팅 대상자에게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클릭률이 작게는 뭐 1.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검증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소재는 매우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타겟팅 대상자를 고도화해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퍼스트 파티 쿠키로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CRM 메시지를 보내는 걸 강화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로 파티 데이터,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뷰티 사이트에 고객이 방문을 하면 당신의 피부는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고객이 건성이라고 답을 하면 건성과 관련된 카테고리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준다거나 메인 페이지에 건성 타입의 뷰티 제품을 먼저 노출하는 방식들이 주로 제로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페이지를 바꿔서 체류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그런 식의 방식을 현재 앱마케팅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의 성과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는 제가 약간 재미로 넣었지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페이스북 리타게팅 캠페인과 CRM을 비교하면 CPC와 로아스는 뭐가 더 월등히 좋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챗GPT도 CRM이 더 좋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시고, 보통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측은 2023년도에 브레프톤에서 실제로 각각의 업종별로 페이스북의 CPC와 그리고 CPA가 얼마가 되는지를 오픈한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 뭐 예를 들어 CPC 같은 경우 0.45달러가 가장 최소 정도인 경우도 있고, 많게는 CPC만 3.77달러를 쓰는 업종도 존재를 하고 있죠. CPA 같은 경우도 7.85달러 정도가 가장 낮고요. 가장 높게는 55.21달러 정도 하는 업종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CRM은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저희 내부 데이터라이즈에서는 고객의 CRM 메시지 중에 대표적으로 친구톡이라는 것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30일 동안 저희 고객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살펴보니 평균 CPC는 252원, 평균 CPA는 2,334원, 그리고 가장 낮은 CPC는 무려 39원밖에 하지 않고요. CPA는 134원 정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포먼스 마케팅보다 CPC, CPA 관점에서도 월등히 저비용 구조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것이 CRM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흐름에서 왜 CRM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CRM도 결국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실제 로그인 회원 가입을 했을 때 회원 아이디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래픽이 낮은 회사들, 즉 뭐 주로 월 방문자 수가 좀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더라도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까지 연결되는 고객의 비중이 적게 되면 실제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되게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겪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우리를 정확히 알고 남도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제 10만 MAU 이하 사이트의 주요 지표들을 봤을 때 일평균 방문자 수는 보통 평균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구매 전환율은 2에서 3% 정도가 되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일평균 구매 건수는 50에서 60건 정도가 되죠. 그리고 친구톡 캠페인을 켜놨어요. 그러면 친구톡 캠페인으로 하루에 쏘는 그 발송 건수, 평균 발송 건수는 29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발송 건수 대비 구매로 연결되는 구매 전환율은 한 8.85% 정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친구톡을 통해서 당일 메시지를 받고 구매하는 고객의 그 건수가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원하는 만큼 발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발송을 하더라도 2건, 3건 이 정도의 구매 성과가 나다 보니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타겟팅 대상자 수가 왜 한계가 있느냐, 앞서 설명을 짧게 드렸지만 첫 번째는 회원에게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트래픽이 적은 회사들 같은 경우 보통 회원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립트를 설치한 시점 이후에 한 번이라도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보통 적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톡 같은 경우는 보통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어야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도 적습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마케팅 수신동의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객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지만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고객 수를 타겟팅하고 싶어도 최초의 타겟팅 대상자가 적게 뽑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CRM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건, 3건 구매를 하는 건데 CRM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에 구매할 사람들 아니야? 오히려 솔루션 비용과 발송 비용을 너무 부질없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소한 이런 캠페인을 갖추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CRM의 기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행동을 남기고 그걸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오래 쌓을수록 좋습니다. CRM을 하려면 결국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이 관심 있고 언제 구매할지 예측을 해야만 하고, 어느 채널로 방문했는지, 어떤 상품을 봤는지, 언제 구매했는지를 계속해서 쌓아야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메시지를 더 정확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기 전부터 CRM 메시지를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 비용이나 메시지 비용을 투입하기 전부터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실제로 방문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만 행동 데이터와 실제 회원 아이디를 연결해 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오래전부터 쌓고 꾸준히 수집을 해야 실제 고객의 활동 데이터를 100개를 수집을 했다면 그 중에 80명 90명까지도 회원 아이디와 연결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확률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CRM을 바로 메시지를 쏘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CRM을 정말 제대로 쓰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보낼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낼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트에서 어느 영역이 현재 문제이지, 어떤 단계에서 고객은 이탈을 많이 하지 같은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정확한 진단은 뒤에 예시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시점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코호트 단위로 나눴을 때는 어떠한 특징의 차별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시입니다. 지금 저희 그 데이터라이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널 화면입니다. 이게 특정 사이트의 예시인데요. 과연 이 사이트는 현재 퍼널이 좋을까요? 단계별 전환율을 보면 전체 전환율이 이제 구매 전환율이 3.5% 정도 나오고 단계별 전환율도 뭐 40.35%, 5.49%, 그리고 3.54% 정도 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환율을 가지고 있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사이트의 퍼널 지표와 비교를 했을 때도 방문해서 상품 조회로 넘어가는 단계는 조금 낮을지 모르더라도 상품조에서 구매 시도, 구매 시도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것은 시장 지표랑 비교했을 때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추이로 보게 되면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 몇 주 동안 무려 13%에서 최대 20%까지도 구매 전환율이 있었던 사이트죠.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에 급격하게 구매 전환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 기준으로 3% 매우 높은 구매 전환율을 취하고 있었지만 추이로 보면 더 좋았던 시절에서 감소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오랫동안 쌓아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호트로 나눠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고객이 실제로 방문을 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대한 CRM 캠페인을 필수적으로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도 우리가 어느 주에 어떤 기획전을 했는지, 어떤 마케팅 믹스 정책을 펼쳤는지에 따라서 회원가입하고 당일 첫 구매하는 비율 같은 경우가 들쭉날쭉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도 보시다시피 23년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349명이 회원가입을 했죠. 그 주에 구매를 하는 비율은 12.6% 정도가 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주수를 보게 되면 낮은 때는 7.3%, 8.4%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죠. 그러면 저 주에 왜 고객들은 낮았는지 비율이, 그리고 특정 주에는 왜 높았는지를 또 비교해 보면서 그에 맞는 CRM 캠페인을 발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통해서 CRM을 준비하지 않은 사이트와 CRM을 준비하고 꾸준히 활용한 사이트의 장기간의 데이터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좀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는 차트는 회원에 대해서, 전체 회원에 대해서 방문과 구매로 세그먼트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밑에 X축을 보시면 일주일 이내 방문했는지, 30일 이내 방문했는지, 60일 이내 방문했는지 같은 방문 단계로 고객을 나눴고요. Y축을 보시면 한 번도 구매 안 한 유저인지, 아니면 한 번만 구매한 유저인지, 2번 이상 구매한 유저인지, 그리고 각각 첫 구매하고서도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았다면 고이탈군, 2번 이상 구매를 했지만 구매 주기로 봤을 때도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았으면 고이탈군에 해당되는 회원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이 차트를 그려봤을 때 CRM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맨 우측에 있는 장기 미방문자로 속해 있는 회원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CRM을 준비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회원 방문 구매 상태에 고르게 회원 수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장기 미방문자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나, 보시다시피 첫 구매자 고이탈군, 그리고 첫 구매자, 재구매자의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방문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저희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해주고 있는 회원들이 그만큼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만큼 CRM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픽도 낮아서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고객사를 만나고 저희 솔루션을 쓰시는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낮다면 이 4가지 캠페인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원 가입하고 당일 구매하지 않은 회원에게 첫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커머스에서는 보통 내가 살 물건이 있을 때 회원 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물건을 찾지를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고객은 이미 사고 싶었던 물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고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을 했다면 간단한 넛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첫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갖추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장바구니까지 상품을 담았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사고 싶은 물건이 뭔가 결정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결정을 했지만 막판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구매하지 않고 이탈을 했다면 그 고객에게 바로 다음날 메시지를 보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바로 다음 날이냐? 고객에게 이틀, 3일, 4일의 시간의 텀을 두면 이미 다른 곳에 가서 비슷한 상품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우리 사이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 즉시 메시지를 보내서 고객님께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이면서 구매까지도 유도하는 것이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구매를 하고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는 회원에게 두 번째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꼭 갖추셔야 됩니다. 커머스에서는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에 후킹이 돼서 한 번 정도 구매를 하는 거는 많이들 발생하세요. 하지만 두 번째 구매까지 일으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두 번째 구매를 일으켰을 때 우리 브랜드에 정확히 고객이 락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구매를 하고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은, 여기서 오랫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정말 계절 특수를 따르는 상품이 아니라면 한 30일 정도로 잡으시면 적당하고요.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 특정 여름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 겨울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그 계절 특수성에 맞춰서 주기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번 이상 구매한 회원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을 이탈률이 높은 회원으로 정의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갖추시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CRM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사이트의 장기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도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노출하면 좋을까요? 회원 가입하고 당일 구매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첫 구매 혜택을 알려주는 거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혹은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를 추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한 가장 많이 보거나 관심 가진 상품, 그 고객 개인이 가장 많이 보거나 관심 가진 상품을 알려줘도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지 않는 회원 역시도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상품을 그냥 알려주기만 해도 메시지의 반응률은 매우 좋습니다. 구매 전환율도 높아지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쿠폰이랑 적립금까지 예를 들어 주게 된다면 구매 전환율은 훨씬 더 높아지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리피커를 만들지 않게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탈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쿠폰을 메시지로 준다라는 거를 고객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구매도 그러한 패턴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0원에 구매할 고객도 쿠폰을 받고 2,000원 할인을 받아서 8,000원에 구매하는 객단가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체리피커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는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쓰시면 구매 가능성 점수라는 거를 추정해 드립니다. 즉 고객이 하는 모든 활동을 기준으로 이 고객은 구매할 가능성이 100점에 가까워, 아니야 이 고객은 50점 정도 돼 라는 추정치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그 점수를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게 되면 체리피커가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구매하고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는 회원에게 두 번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주기는 현재 판매하고 계신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별다른 특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신다면 한 30일 정도로 잡으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회원 등급 혜택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님 현재 예를 들어 실버 등급인데요. 지금 요 구매를 한 번 더 하시면 골드 등급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골드 등급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CRM 메시지로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2번 이상 구매한 회원 중 이탈률이 높은 회원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예를 들어 30일 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 60일 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 같은 형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마다 재구매를 하는 주기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고객들은 15일마다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월급이 들어왔을 때만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분기마다 한 번씩 쇼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객마다 재구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데이터라이즈에서는 그렇게 고객별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이탈률을 0에서 100점으로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 이탈률이 60% 이상인 고객에게 메시지를 쏘세요 라고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판매하는 상품 수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고객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에서 상품 3개 바로 보고 구매 여부 결정하고 사거나 아니면 이탈하거나 빠르게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상품 3개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 수가 적은 경우 CRM이 과연 적합해요? 결국에는 신규 고객사를 많이 확보해서 매출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상품 수가 적더라도 CRM은 반드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주기가 뚜렷한 상품이라면 CRM 캠페인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생수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생수를 사용하는 주기 분명히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중에서 예를 들어 샴푸나 린스 같은 것처럼 소모품일 경우에도 용량에 따라서 분명히 구매 주기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상품 수가 적더라도 상품 주기에 따라서 구매 주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쐈을 때 고객이 잊고 있다가 그 메시지를 보고 반복해서 구매를 하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주기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구매 주기를 판단하실 때 평균 재구매 일수 같은 평균 값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예를 들어 특정 상품 A에 대해서 재구매 일수를 쭉 뽑아봤을 때 1일차 때 재구매를 하는 고객이 10명, 2일차 때 재구매하는 고객이 10명, 또 30일차 때 구매하는 고객이 10명이다 라고 하면 실제 평균 값은 예를 들어 15일에서 18일 이렇게 나올진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언제든 무작위로 고객이 원할 때 그냥 구매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재구매 주기의 특성이 반드시 있다면 실제 이렇게 분포를 그려봤을 때 어느 특정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보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상품 같은 경우에는 21일에서 32일 사이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했다라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21일 혹은 32일 사이에 재구매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아주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수도 적고 우리는 구매 주기도 뚜렷하지 않다. 어떤 한 번 사면 재구매도 잘 안 하는 속성의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CRM이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이런 제가 추천드리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로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약간의 꼼수이지만 풀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그런데 이 선물이 부모에게도 선물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선물할 수 있고 스승에게도 선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를 스승 선물, 어버이 선물, 친구 선물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고객이 그 카테고리를 클릭한다라는 건 그 해당 선물을 할 니즈가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어버이날 카테고리를 클릭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버이날 선물을 우리 상품으로 찾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어버이날 맞춤형 소재와 문구로 써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일반적인 메시지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 상품을 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반대로 수집하여 타겟팅 메시지를 쏘는 방식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30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트래픽이 낮은 사이트에 대해서 CRM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